네, 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영화나 TV를 보여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몇 달 전 이 회사의 CEO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TV 방송은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방송국들은 이제 모두 구조가 바뀌거나 아니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데요.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방송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 방송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런 변화 속에 ICT 기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가볍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20년 안에 방송국의 구조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흥미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지금까지 TV 방송 같은 경우는 이 시간표에 맞춰서 그때 맞는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선행적, 그러니까 리니어 TV라고도 부르는데요. 흔히 말하는 본방사수에서 본방이 바로 이 전통적인 TV 전송 방식입니다. 예. 반면 요즘은 본방 대신 VOD 다시 보기 형식으로 내가 보고 싶을 때 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시청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을 인터넷 TV 또는 이제 런 리니어 TV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골라보는 방식이 대세가 될 거다라는 이런 말인 거죠. 아마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뭐냐? 이렇게 그 말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당연한 것이 사실 이런 TV 시청 방식이 우리에겐 어느새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일이 되었거든요. IPTV나 케이블 TV를 통해서 다시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인터넷으로 TV를 시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한 2012년경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면 전환되는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이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요. 예. 몇 년 만에 아주 평범한 풍경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변화죠. 넷플릭스 CEO의 주장 역시 이런 대세인 것을 얘기를 하니까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밖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오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쉽잖아요. 네. 물론 저 회사가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정말 걱정이 방송 종사자로서 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많이 변환된 것 같아요. 전통적인 TV에서 이제 인터넷 TV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방송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라디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소리고 TV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영상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 방송 분야의 기술은 기술이 콘텐츠의 기본적인 성격을 아예 규정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렇게 미디어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역시 함께 바뀌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누구나 인정할 것일 겁니다. 현재는 인터넷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미디어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편집,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혀 다른 움직임이 생기는 것을 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TV 프로그램 제작 형태부터 처음부터 예.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최근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고해상도, 그러니까 UHD로 촬영해서 이 UHD로 내보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시즌2와 시즌3가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UHD로 찍은 드라마를 그냥 UHD로 서비스해서 좋은 T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에 맞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TV 프로그램이 몇 가지 화질로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드라마들은 애당초 상황에 따라서 화질을 조정하는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TV를 갖고 있는지랑 상관없이 일단 좋은 화질로 찍어 놓고요. 그다음에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해상도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UHD 드라마가 많지는 않지만 UHD 카메라 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도 종종 이 UHD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또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은 영상들도 점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저널리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올해 초 미국 CNN에서는 뉴스 취재에 이 드론을 사용하기로 미국 연방항공국과 이미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태국과 홍콩에서 일어난 시위를 촬영한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요즘 이 드론이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네.
하지만 이 드론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 화면이 왠지 사람이 날아다니면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요. 몰입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 꽤 적당하다라고 하네요. 촬영 형식도 다양해지고 예전엔 TV로 하나로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다양한 루트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TV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TV 시청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터넷 등이 등장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정보를 얻거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일체형 컴퓨터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모든 것들이 아예 디지털화 되어버린 것인데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디지털 파일로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또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 사람들 간의 상호 교류가 좀 많이 진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SNS에 글과 사진과 동영상을 기록하여 남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이 시대 미디어 소비 특징을 요약하자면 말 그대로 화제가 되는 것만 찾아서 본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덕분에 TV를 즐기는 방법 역시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실 소파에 앉거나 편하게 누워서 시청하는 그런 것이 좀 일반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림백이라고 부르는데 요즘도 그렇게 편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콘텐츠 소비자의 이 나이가 낮아질수록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고 반응과 소통도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청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논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SNS입니다. 최근 트위터 같은 경우엔 이 트위터를 TV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최근 재밌게 본 드라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싶으면 키워드와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그 TV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손쉬워졌습니다. 그러다 얘기가 활발해지면 다시 그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개인 방송국을 만들어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예. 자신이 좋아하는 방송만을 모아서 나만의 전용 채널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음악만 모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듣게 되는 것처럼 최근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만 만들어서 재생 목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동영상 채널만 따로 구독을 해서 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데이터를 골라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골라서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요즘 인기를 끄니까 그렇죠. 굳이 뭐 다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래 방송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긴 하죠. 예. 생각을 바꿔보면 아마 답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방송의 위기라고들 하거든요. 네. 이렇게 방송의 위기가 생긴 이유는 기존의 미디어 인프라가 좀 새롭게 바뀌는 가운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괴되었고 반면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보라는 시간에 보고 보라는 것을 보고 보라는 만큼만 보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예.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골라서 보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만 봅니다. 또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볼만한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별로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구를 만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먼저 내년부터 VR 헤드셋의 보급과 더불어서 이 가상현실 저널리즘과 가상현실 드라마 분야에서 좀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라디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서 무언가를 듣고요. TV 같은 경우가 좀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보는 미디어라면 가상현실은 좀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거든요. 이렇게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형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가상현실은 이 심층 취재한 내용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방송 제작의 간략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파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통적인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TV 방식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TV 방송국들이 다루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고요. 이에 대해 영상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보여주기도 굉장히 쉬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방송국들이 또는 유튜브 스타들이 이미 많이 생겼습니다. 예. 과연 이런 작은 방송국들과 기존 방송국들이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더해서 작가들의 영역 역시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몫을 떠맡으면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빙성의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미 뭐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더 제작 환경이 더 변화가 된다면 예. 진행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빨리 네, 준비를 해야 하지 맞춰가야죠. 않을까. 그렇게 될 예. 것 같아요. 맞추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방송의 미래와 ICT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